안녕하세요. 자, 이제 어디냐 하면은요, 우리가 제3장입니다. 제3장의 기계재료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 하면은 지금부터는 제3장의 기계재료에 대한 얘기들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계재료. 자, 그래서 보면은요, 기계재료. 자, 우리 이제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요, 우리 기계재료라는 거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죠? 중요한 거. 그 전에 우리가 이때 여기 기계재료 가서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데 들어가기 전에 좀 뭔가 밑바탕을 좀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깔고서 해야 되니까, 보면은 제1절에 보면 기계재료의 개요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또 그 밑에 보면 기계재료 특성이 나와 있고, 2번에 보면은 기계재료를 갖다가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분류하는 거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큰 틀을. 자, 그래서 기계재료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 그랬을 때, 그냥 요 밑에서 할까요? 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자, 기계재료는 금속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금속이 있으면은 비금속이 있다. 이렇게 크게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자, 이 구별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또 우리 금속은 보면은요, 철계가 있고요. 철계가 있고 비철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금속도 구별이 됩니다. 자, 비금속 같은 경우 뭐냐 하면은 무기질 재료가 있고 유기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죠? 우리 기본소에도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철계, 금속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순철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주철. 자,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지금 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깊게 들어가는데, 자, 이거 구별은 뭘로 하는 거냐, 이렇게 돼 있을 때, 세 가지를, 자, 요걸로 보는 겁니다. 뭐요? 우리 항상 많이 전에도 언급은 했었지만, 탄소의 함유량이 얼마가 있느냐에 의해서 순철, 강철, 주철로 구별을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거는 탄소 함유량이 없는 거죠. 그냥 이거는 뭐냐면 그냥 크게 우리 강은 탄소 함유량이 적은 거고요. 주철은 많은 거다. 자, 지금은 크게 보니까 이 정도만 아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철계는 이랬을 때, 자, 비철계는, 이건 좀 그냥 외우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CU가 뭐예요? 구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니켈, 그 다음에 티타늄, 자, 이런 것들은 뭐다? 비철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좀 보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기질. 자, 우리 무기질 이렇게 보면은요, 무기질에는 이런 게 써 있죠. 유리, 시멘트,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석재. 자, 있으면서 벌써 우리 냄새가 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이것도 써보자. 자, 우리 유기질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다? 플라스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써 있습니까? 목재, 또는 러버, 고무, 러버, 그 다음에 직물, 이런 것들이 이건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걸로 구별을 하는데, 그러면은, 자, 우리 비금속에서 무기질하고 유기질은 뭘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뭘로 해서 구별하는 거냐 그랬을 때, 불에 타느냐 안 타느냐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자, 이거는 불에 탑니까 안 탑니까? 이런 거. 안 타요. 이거는 불에 탑니다. 그죠? 이런 것들 다 불에 탄다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그럼 불에 타는 거는 뭐냐면, 여기 안에, 이런 물질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탄소가 들어있어요. 그죠? 이 탄소하고 우리 대기 중에 뭐하고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그래서 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옵니까? CO나 또는 뭐가 나와요? CO2. 그죠?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유기질이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유기화학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유기화학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분류하는 게, 자, 금속과 비금속의 요 중간적인 것도 있습니다. 자, 그걸 갖다가 우리 뭐라 그럽니까? 준금속이라 그런다네. 준금속이 있다라는 거죠. 준자가, 니은자가 왜 이렇게? 준금속. 또는 이거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아금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금속이라는 거죠. 중간적인 성질에 대한 거. 자, 요것도 우리가 좀 아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써왔어. 자, 벨륨. 그죠? 벨륨이랍니다. 붕소.
그 다음에 규소 써줄까? 요거 붕소라 그럽니다. 자, 요거는 규소입니다. SI, 규소. 또는 뭐라 그럽니까? 실리콘이라 그러죠, 우리가. 실리콘.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자, 요런 게 이제 중금속인데, 또 뭐가 있습니까? GE.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GE, AS. 제가 했는데, 자, AS는 뭡니까? 요 규소입니다. 아, 규소랍니다. 비소. 비소. 자, 그 다음에 요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거 게르마늄이라 그럽니다. 게르마늄. 자,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발음이 이제 많이 달라져서 저먼늄이라 그럽니다. 저먼늄. 자,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다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뭐냐 하면 우리 중금속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분류하냐면, 금속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금속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 도체라 그럽니다. 그죠? 맞죠? 도체라 그러고, 비금속을 뭐라 그럽니까? 부도체라 그럽니다. 자,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도체와 부도체. 그 다음에 요 중간을 갖다가 우리 뭐라 그럽니까? 우리 요새 뜨고 있고, 너무나 잘 아는 요 중간을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 자, 그래서 뭐냐면, 요런 거, 요거. 규소, 실리콘이나 우리 저먼늄, 이런 게 뭡니까? 우리 반도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냐 하면, 기계 재료, 우리 기본서에도 쭉 나와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우리 기계 재료를 분류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가로 3번에 뭐 기계 재료의 일반적인 성질 이런 거 보시면 되고 또 금속 재료의 성질. 그죠? 이런 거 그냥 읽어보면 또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책이 우리 기본서가 일반적으로 쭉 나와 있는 것들도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기계 재료 선정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큰 2번에 보면 변태와 상태도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용어 정도 이렇게 아는 건데, 자, 우리 이거 1번에 조그만 동그라미 1번에 기억해 보면은 뭐라는 어떤 용어가 나와 있어요? 수지상정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게 뭐, 그죠? 상정. 정인데 왜 성이라고 쓰고? 수지상정.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우리 금속을 갖다가 녹이는 걸 뭐라 그래요? 용융이라 그러죠. 용융이 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응고가 되는 거잖아요. 굳어지는데 이때 굳을 때 결정 조직이 되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응고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결정 조직이 되는 이런 과정을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수지상정이라 그런다라는 거죠. 수지상정. 결정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 이런 걸 수지상정이라 그런다는 얘기가 우리 써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금속의 결정 구조. 그러니까 뭐야? 이 결정 조직. 결정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이거에서 자, 우리 보면은 뭐가 기역, 리은, 디귿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느냐 그랬을 때 체심, 입방격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다? 면심, 입방격자. 그 다음에 조밀, 육방격자라 그럽니다. 이거 뭐. 자, 이런 용어들도 우리가, 이쪽에 기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좀 알고요. 또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체심, 입방격자, 면심, 조밀, 육방격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야? BCC라고 돼 있어요? BCC. 그죠? BCC. 자, 요거 BCC. 요거는 뭐야? FCC.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조밀 육방격자는 뭐야? 뭐라 그랬어요? HCP라고 그럽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 아시면 되고. 자,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말로 돼 있으니까, 뭐야, 좀 뻑뻑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뻑뻑한 걸 우리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체심, 입방격자라는 거는, 자, 이런 겁니다. 정육면체에, 자, 모서리에 원자가 있는 겁니다. 중간에도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 모서리에, 자, 이렇게 있는 게, 자, 이게 뭐냐면 모서리에 원자가 배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여기 중간에 있는 거, 중심에. 요렇게, 뭐야, 원자가 배열되어 있는 거를 갖다 체심, 입방격자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에 비해서 면심, 입방격자는,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응?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뭐냐면은,
또 똑같은 뭐야? 입방격자잖아. 입방격자인데 어디에? 자, 마찬가지로 모서리에 있는 겁니다. 모서리에 원자가 배열이 되어 있는 거고요. 모서리에 있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각 면의 중심에. 자, 이거의 중심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요 뒷면, 옆면, 앞면, 윗면, 밑면, 이렇게 있는 거. 자, 각면 중심에 있는, 각면 중심에 뭐가 있는 거다? 원자가 배열되어 있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면심 입방격자라고 그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밀 육방격자는, 이게 뭐 육방이잖아요. 육각형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자, 마찬가지로 어디에? 자, 모서리에 다 원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서리에 원자가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냐 하면은 위하고 아래입니다. 윗면 중심하고 밑면 중심. 그러니까 뭐야? 상하 중심에 또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자, 이거는 한 면 걸러서입니다. 요 면 있으면 요거 건너서 뒷면. 여기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되죠. 뒷면 하나 걸러서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이런 게 나오는데 6개가 여기에 한 면을 걸러서 삼각기둥 중심에. 아이고, 제가 뒤로 못 갑니다. 자, 중심에 있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쪽에, 요쪽 뒤에, 여기에, 여기 이런 데 있는 게, 이렇게 있는 게 조밀 육방격자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뭐 그래요. 그렇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금속의 상변태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은요, 한 결정 구조에서 다른 결정 구조로 변하는 거. 지금 뭐야? 결정 구조에 대한 결정 구조, 조직, 그죠? 구조라고도 얘기하죠. 결정 구조, 요게 뭐냐면 다른 걸로 변하는 거. 그런 걸 갖다 뭐라 그런다? 쓰지 않아도 되죠? 변태라 그런다라는 거죠. 그때의 변하는 온도를 변태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 우리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4번의 상에 대한 것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평형 상태도 그래서 자, 요것도 이제 뒤에 나오는데 우리가 아주 이런 거 여기는 그냥 간단히 말만 있죠. 그 뒤에 이제 자세한 설명인데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금속계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우리 한번 좀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우리 됐으니까 지우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금속의 성질을 갖다가 보는데요. 자, 금속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속의 성질을 볼 때 우리 크게 이렇게 봅니다. 물리적인 성질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화학적인 성질. 자,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기계적 성질. 자, 이렇게 크게 우리 3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들은 그냥 이해하기 위한 거니까 뭐 별거 아닌데. 자, 우리 물리적 성질이라는 거는 왜 위에다 점을 쳐? 자, 뭐야? 힘이나 열에 의해서 이런 거를 줬을 때, 힘이나 열을 줬을 때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화하지 않는 걸 갖다가 우리가 물리적인 성질이라 그래요. 자, 이거에 비해서 우리 화학적 성질은 뭐 화학 반응에서 변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계적 성질은 뭐냐 하면 힘이라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외력이라는 거죠. 외력에 의해서, 외력의 작용으로 측정을 하는 거. 측정하는 성질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걸 갖다가 기계적 성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이 조금 그래요. 뭐냐? 우리 힘을 주면은요. 그죠? 그 변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거를 측정하는 거. 그걸 갖다가 기계적인 성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게 이런 용어들이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는 차원에서 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물리적인 성질의 비중, 열적 성정, 비열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물리적 성질에 의해서는요. 뭐냐면 비중에 의한 구분을 비중에 의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비중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요. 우리가 비중 얘기할 때 물 맨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물. 자, 물 같은 경우 뭐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수한 물은 우리 이제 물리하는 겁니다. 표준 대기압입니다. 또는 대기압 이렇게 되는데 표준 대기압 상태에서 4도씨 일제입니다. 4도씨 일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일제 무게가 최대입니다. 무게가 최대고 부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최소라고 그럽니다. 자, 이런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물의 비중은 얼마냐 그랬을 때 물의 비중은 1입니다. 1로 놓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래서 비중은 뭡니까? 비중이, 자, B니까 스페시픽이 생각이 안 나네. 스페시픽 그래버티 그래요. 그래서 비중을 우리 S라고 표시한다고요. 자, 그랬을 때, 자, 물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거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 한 김에 또 어떤 내용을 좀 우리가 알면 좋냐 하면은, 표준 대기압 상태가 뭐냐. 자, 이런 것들도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죠? 많이 나오고 또 문제도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 기본적인 게. 우리 1애텀이랍니다. ATM. 이게 1기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텀이 뭡니까? 애트모스피어. 그죠? 그래서 기압의 약자죠. 자, 이랬을 때, 이걸 뭐냐 그랬을 때 760ml HG 그럽니다. HG가 뭡니까? HG 수은이에요. 수은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은 10.33m 아큐어가 뭐예요? 이거 물이에요. 또는 H2O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자승일제는 1.033이죠. 여기서 하나가 갖고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자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요새는 그 압력의 단위를 파스칼 단위잖아요. 그래서 요건 뭐냐, 나누기 10을 해주면 됩니다. 0.1 메가파스칼. 0.1 메가파스칼은 뉴턴 퍼 밀리미터 자승이죠. 그죠? 자, 이런 것들 그저 그러는데 어떤 분은 뭐야 이거 뭐 이런 분도 계셔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는 거 알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구할 때 우리 나누기 보통 10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뭘 해줘야 되냐 하면 그냥 9.8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우리 킬로그램, 1kg 퍼스,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얼마냐 그랬을 때, 9.8 뉴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단위반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이외에도 우리 기압을 나타내는 게 많이 있어요, 실은요.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든 자, 우리 비중을 얘기를 하는데 비중에 의해서 구분을 하는데 먼저 물에 대한 비중에 대한 걸 좀 봤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 우리 지금 뭐 얘기하는 겁니까? 쇠붙이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중, 무겁냐 가볍냐에 의해서 중금속이 있고요. 비중에 의해서 중금속이 있고 무슨 금속이 있다? 경금속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구별은 뭘로 하느냐 그랬을 때 비중이 얼마냐면 4.5에서 5 요걸 기준으로 해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거보다가 큰 거를 갖다가 중금속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보다 작은 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경금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건 우리 좀 지우자고요. 그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경금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 경금속에는 어떤 게 있고 중금속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게 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래서 제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혹시 또 괜히 틀릴까봐. 근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거 정도는 우리가 좀 외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언제? 천천히. 자, 그래서 우리 중금속 같은 경우, 자, 우리 아연 얼마입니까? 7.1입니다. 뭐가 비중이. 이거보다 크잖아요. 자, 아연이 있고, 그 다음에 철은 우리 많이 했습니다. 그죠? 이것도 뭐 생소하다는 분은 조금 그렇네요. 그죠?
뭐 7.8. 자, 이런 얘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U, 구리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 18.7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켈. 쭉 적어 놓으시고요. 시간 날 때마다 좀 보셔요. 자, 니켈은 8.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켈. 그 다음에 여기다 써야 되겠네. Ag는 뭐예요? 은입니다. 은은 얼마냐 그랬을 때 10.5. 자, 그 다음에 H, 수은이죠. 아까 수은은 얼마냐? 13.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야? AU가 뭐예요? AU는 금입니다. 금은 얼마냐 그랬을 때 19.3입니다. 저거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저 조금 그렇죠. 그런데 어떻든 자, 이런 것들이 중금속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이 제일 무겁네요. 자, 근데 우리 어떻든 철 같은 거 7.8 이런 거 우리 많이 평소에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경금속에 대한 겁니다. 경금속 요 밑에다가 쓸게요. 자, 리듐이라 그럽니다. 리듐은 뭐다? 0.53. 가볍잖아요. 그죠? 0.53.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1.74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벨리륨입니다. 이거는 벨리륨은 얼마다? 1.85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2.75.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그죠? 많이 낫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티타늄 같은 경우는 4.6입니다. 자, 이런 게 우리 뭐냐면 비중에 의해서 분류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온 김에 좀 우리 이런 것도 많이 좀 적용하잖아요. 리듐 뭐 떠오릅니까? 리듐 전지 떠오르잖아요. 리듐 전지 이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얘기합니다. 2차 전지, 1차 전지 있는데 2차 전지는 뭡니까? 재충전이 가능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산소 없이도 이거는 뭐야? 반응을 한다. 폭발을 합니다. 산소가 안 들어가도. 산소가 없어도 자체 폭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은 이거는 물하고 결합이 무지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H2O하고 결합이 무지하게 잘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듐에 대한 특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일부러 끝에 썼습니다. 티타늄 같은 경우, 우리 티타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이거는 부식이 안 됩니다. 산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산화가 안 되고. 자, 이거 튼튼하죠. 그래서 경도가 무지 좋습니다. 마모도 잘 안 됩니다. 마모도 없습니다. 무지하게 좋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티타늄 이런 거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임플란트나 또는 우리 운동기구들, 골프채, 테니스채 이런 데 보면 지금은 또 이제 많이 다른 소재도 많이 쓰지만 티타늄 한때 무지하게 썼습니다. 운동기구. 자, 이런 것들 많이 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우리 비중에 의한 구분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자, 우리 물이 1이다라는 거에서 이렇게 중금속, 경금속 했는데 이게 뭘 뜻하느냐도 우리 잘 알자라는 거죠. 자, 우리 물 이렇게 됩니다. 물 1세제곱센치 이렇게 얘기하죠. 어떨 때? 물 1세제곱센치는 있을 때 1세제곱센치라는 건 뭡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이게 1이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1세제곱센치잖아요. 이랬을 때 뭐냐? 이게 뭐야? 비중이 1이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1g입니다. 1g.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도 이렇게 쭉 보는데, 우리 이거 가지고, 우리 알루미늄 같은 거 많이 얘기하니까,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1세제곱센치면 이것도 뭡니까? 1세제곱센치라 그러면 알루미늄은 얼마가, 비중이 2.7이니까 2.7g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알루미늄 10세제곱센치다 그러면 이건 얼마입니까? 27g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세제곱센치를 우리 그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다른 겁니다. 1일째는 1세개 곱해도 1이니까 되지만 10이라 그랬을 때 표현은 5가 되면은 요게 뭡니까? 가로, 세로가 2가 되고 높이가 1이면 되겠네. 1. 자, 그러니까 요런 모양이 되는 거죠. 요런 모양이 요럴째. 요게 10세제곱센치죠.
13제곱센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중이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자, 우리 책에는 없지만 자,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우리 보면은 우리 기본서에 났지만 다른 데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강도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비강도가 뭐냐 그랬을 때 비강도는 인장 강도를 갖다가 뭘로 비중으로 나눈 겁니다. 자, 이걸 갖다가 비강도라 그런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자. 이런 비자죠. 비강도, 비중에 대해서 어떻게 인장 강도를 비중으로 나눈 거.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책에 뭐 이런 게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 용융점에 대한 거 좀 알자라는 거죠. 자, 우리 비중에 대한 거 봤고, 자, 그 다음에 기계적인 것도 쥐었네. 자, 이것도 좀 우리가 또 좀 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자, 여기서 좀 처음에 기초를 하면서 좀 외워야 되는데, 용융 온도. 이거 용융 온도. 녹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금속이 고체잖아요. 고체 상태. 고상이라 그러잖아요. 고상이 액상으로 되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 용융 온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 그럽니까? 용융점이라 그러죠. 녹는 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녹는 온도인데, 자, 이것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조금 또 적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어 주셔갖고 조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티타늄 같은 경우 1668도에서 녹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철 우리 많이 했어요. 그죠? 철은 이것도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539도잖아요. 아까 여기 비중이 얼마야? 비중 7.8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리, CU는 얼마다? 1083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 얼마냐 하면은 660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경우 65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연 같은 경우는 420도입니다. 온도가 많이 차이는 여기서부터 내려가네요. 자, 그래서 또 PB, 납은 얼마다? 납이 그죠? 제일 낮죠? 제일 낮은 게 아니고 또 있죠. SN이 뭡니까? 우리 주석입니다. 주석을 갖다가 SN이라 그러는데 SN 같은 경우는 주석은 더 낮게 돼 있네요. 자, 이게 우리 또 용융 온도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용융 온도에 대한 얘기를 봤는데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 제가 일부러 옆에 써놨어요. 이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속을 뭐라 그럽니까? 저융 금속이라 그럽니다. 낮은 온도에서 녹는다라는 거죠. 자, 그걸 뭐라 그런다? 저융금속. 이런 것들이 저융금속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물리적인 특성에서 우리 물리적인 성질에서 우리 자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있습니다. 자성은 뭡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석, 그죠? 우리 세스 잘 붙는 거, 자석이 끌리는 거. 말이 잘 안 나오네. 뭐냐? 배가 이제 고픕니다. 자석이 끌리는 성질을 갖다가 자성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자석이 끌리는 성질이 있고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것도 구별을 하면은 자성체가 있고요. 비자성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가 마지막으로 조금 아는 게 좋아서 자,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적어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성체는 F, 철, 그죠? 자석 잘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켈. 자, 그 다음에 요거 CO, 요건 뭡니까? 코발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붙고요. 자, 그 다음에 잘 안 붙는 비자성체는 AU. AU가 뭐예요? 아까 금입니다. 금. 그 다음에 뭐냐면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아니고 HG. HG가 뭡니까? 수은이죠? 자, 이런 것들은 안 붙고, 그 다음에 구리, 이런 것들은 안 붙고. 자, 이런 게 비자성체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자, 우리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지금 여기다 놓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좀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 물리적인 성질에서 우리가 봤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성질에 대한 거, 아까 크게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 이런 성질에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성질에 대한 거, 책에 없는 것까지 좀 봤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에 대한 얘기, 부식, 내식성, 그죠? 이런 것들은 뭐 우리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계적 성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 기계적 성질, 이거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또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계적 성질부터 좀 보려고 그랬더니, 또 양이 또 됐어요, 시간이. 자, 그래서 기계적 성질서부터 우리 보면 쭉 이제 기계적 성질에 보면은, 자, 먼저 기계적 성질 들어가기 전에 기계적 성질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금속 재료의 여러 성질 중에서 강도, 연성, 인성, 경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런 게 기계적 성질에서 우리 중요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기계적 성질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우리 쉬었다가 그 다음에 좀 진행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